전입을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고요. 대신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은 없고 계약서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 계약서를 잘 써야 되겠고 그다음에 법인 선택을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법인 선택할 때 운영 규모랑 이제 수익성 면에서는 수수료를 얼마나 떼가는지 이 두 개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좀 자세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거는 제가 코칭반에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혹시 저한테 이거 질문 주신 분 저한테 질문 블로그로 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부동산은 생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아는 부동산을 가려면 이 생수 건물에 있는 부동산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건물에 이 생수를 취급하는 부동산들 위주로 연락을 쫙 돌려봐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법인에게 직접 먼저 컨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법인 연결해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텐데요. 자, 이제 에어비앤비 창업으로 앞으로 문제가 생길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매물 구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아니면은 경쟁이 많아서 수익성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매물 컨택이 힘들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매물이 한정돼 있죠. 근데 지금 너무 숙박업이 거의 황금알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갈수록 매물 구하는 거는 점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숙박업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외국인 관광객 수가 한 해에 500만 명, 300만 명 늘고 있고, 이제 내년에는 3천만 명까지 거의 1,000만 명이 더 느는 건데,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만큼이에요. 2천만 명이 이만큼인데, 지금 에어비앤비 숙소 수는 7만 개인데, 그마저도 삭제가 돼서 4만 개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1,000개, 2,000개 숙소가 늘어난다고 해도 500만 명, 300만 명 늘어나는 수치에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매물 구하는 진입장벽은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숙소 부족은 그냥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로 지금 떠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만들지 규제를 완화하진 않거든요. 근데 외도민도 연식 제한 폐지했죠. 그리고 특례도 원래는 지하철역 1km 이내만 가능했다가 서울, 부산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리고 생숙도 일객실 가능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숙소를 이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 호스트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거는 공동 호스트가 이제 수입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대응만 하시고, 내가 뭔가 수입을 받지 않는다 하면은 필요가 없고, 이제 나도 그 에어비앤비 매출을 나눠 갖는다 할 때는 사업자를 내셔야겠죠. 그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주택으로 원룸이 여러 개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호스텔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럴 때는 사실 단기 임대밖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외도민은 투룸 이상이어야 되고 특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주택을 생수구로 용도 변경하는 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임대로 원룸을 돌리셔야 될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거주자이신 분이 계신데 수업을 해외에서 듣다가 이제 2월 중후반쯤에 한국에 들어오시나 봐요. 그때 매물 찾아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이거와 똑같은 케이스가 일기 때 있었어요. 그분은 60대시고 해외에서 계속 사시던 분이었는데 그래도 친정집이 집에 있고 해서 이제 은퇴 후에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외국에 있어서 수업을 지금 들을까요? 아니면 다음 기수를 들을까요? 했는데 저는 일단 먼저 해외에서라도 들어두시고 한국에 올 때 언제든지 바로 임장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두셔라 해서 한국에 오셔서 생숙으로 계약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은 저는 굉장히 괜찮은 플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 높은 지역이요. 너무 많은데 정확히 어디를 찝어주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뭐 너무 많죠. 부산도 너무 비수기 성수기 차이 큰 거 아니에요? 하시지만 아닙니다. 부산역 쪽, 해운대, 뭐 광안리, 그다음에 거기도 서면 쪽도 괜찮고요. 뭐 서울은 다 괜찮죠. 아주 외곽만 아니면. 그리고 요즘에 지방도 제가 뜨고 있다고 얘기했죠. 작년에 비해서 여행 상품이 지방 평균 100%가 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주, 그다음에 전주 있는 곳, 그렇게 해서 뭐 거기도 높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어디를 보시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어, 제가 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수익률 높은 거는 제가 이제 경쟁사 분석이랑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스스로 파악하실 수 있게 1주차에 바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초보자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이제 제가 어느 지역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매물을 보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매물 임장은 어떻게 잡는지, 부동산 사장님 설득하는 거, 그 다음에 매물 임장 시에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계약할 때 꼭 넣어야 될 조항, 그 다음에 오픈 전에 인테리어 세팅, 그 다음에 오픈 등록하는 것까지 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니까, 음, 겁이 날 수 있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그래도 결과가 나오니까 네, 그렇게 용기 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리큘럼 관련한 질문도 있어서요. 자, 수강자 반 언제 만들어지나요? 그 다음에 결제자 혜택 공지 따로 해주시는지, 아마 결제해주신 수강생분께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리고 5주 안에 오픈하도록 멱살잡이 해주시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수강생반은요, 다음 주 화요일에 카카오톡 방에 초대를 해서 이때 당일 혜택도 다 안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 오리엔테이션 시작으로 그 주에 금요일에 이제 강의를 쭉쭉쭉 시작을 하고요. 라이브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이 강의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다 VOD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코칭 기간 동안에는 여러 번 돌려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1주차에 보면은 유력 입지와 매물 선정하는 거를 목표로 합법 운영 루트를 다 알려드리고 입지 매물 수익성을 여러분이 스스로 보실 수 있게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물과 법인 구하는 방법, 여기서는 뭐 외도민 매물, 그 다음에 생숙 매물 포함해서 그리고 법인과 컨택하는 방법까지 이때 다 알려드립니다. 2주차 때는 이제 계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계약이 외도민 특례와 생숙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 특히 생숙은 이제 법인과 계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인 선택하는 기준과 계약 시 넣어야 할 조항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 설득하는 방법, 그다음에 임장할 때 체크리스트도 같이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3주차에는 돈이 되는 공간으로 만드는 세팅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 일단 외도민 실증 특례 한 번에 허가받는 거 안내 드린 다음에 인테리어 세팅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약률 2배 높이는 숙소 세팅법은 에어비앤비 내에서 꼭 해야 될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이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동화를 해야지 거리가 멀어도 시간이 없어도 여러 채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이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첫 화면에 뜨는 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사가 200개라면 그중에서 6등 안에는 들어야지 좋은데 그 알고리즘 비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제 숙소 조회수가
이제 8,000%가 더 높았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뷰 관리하는 거 후기뿐만 아니라 리뷰 양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뷰 참여율 높이는 것도 같이 알려드리고 뭐 진상 이런 것도 고민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보상 부분도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5주 차에는 이제 세금 마케팅 부분인데 일단 확장 로드맵 생수일 경우 여러 채 확장이 가능하실 테고 혹은 외도민일 경우 생수으로 진입할 때 그다음에 OTA 이거는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부킹닷컴으로도 볼 수 있게 보고요. 그리고 나는 꼭 서울에서 해야 해. 그리고 당장 해야 돼 하면은 단기 임대로 시작하면 빠를 수 있어서 제가 단기 임대도 좀 자세하게 이때 알려드립니다. 그 세금이랑 사업자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것도 알려드리고 마케팅까지 알려드릴 거고 요 강의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줌 라이브로 하고 VOD로 업로드 해드리고 이거는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제가 매 주차마다 목표를 갖고 이제 과제를 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제를 수행을 하면은 이제 오픈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만약에 이 강의가 끝났고 나는 임장도 정말 매주 다녔는데도 못 구했다 하시면은, 꼭, 5주차 끝나고가 아니더라도 그 중간에라도 저한테 1대1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보고 있고, 근데 반응이 이랬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드리고, 그냥 제가 이걸 듣고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그래서 매물 소개해 주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임장을 다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나오면은 가끔씩 공지를 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의를 놓치셔서 오늘 결제하면은 당일 혜택 못 받는지 이런 것도 여쭤봐 주셨고, 이 생숙 리스트도 문의를 주셨고, 이 당일 혜택에 있는 방문 코칭도 지금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혜택 먼저 정리 드리면요. 이거는 모든 수강생이 언제 결제하든 모든 수강생에게 드리는 혜택인데요. 아까 강의, 그다음에 1대1 피드백, 매물 코칭과 오픈한 숙소에 대한 코칭, 그다음에 이제 저희 코칭반에서만 드리는 자료인데 여기에 생숙 선별 리스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숙 리스트 받아보실 수 있고요. 모든 수강생에게 다 드리는 자료고 이 선별 리스트가 뭐냐 하시면 생숙 이름, 주소, 그다음에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증금 월세, 그다음에 부동산 연락처까지 해서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생숙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일 결제자 혜택은 뭐였냐면 인테리어를 제가 방문해서 코칭을 아예 해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들어도 모르겠고 머리가 텅텅 비고 눈앞이 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하면은 그냥 제가 컨셉을 아예 잡아서 보여드린 다음에 가구 링크를 드려서 그 링크대로만 주문하시면은 됩니다. 그 인테리어 코칭하고 그다음에 작가님 연결해드리고 그다음에 매물 코칭 추가로 더 해드리고요. 전국 생sun 리스트 이거는 원본 파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라이브로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Q&A 라이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당일 결제 혜택을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결제하신 거에 한해서 그렇게 해드릴게요. 왜냐면 어제 결제하신 분들도 이 혜택을 받으시려고 한 거니까 지금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늘 결제하신 분께 이 결제 혜택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받으시려면 이제 업스킬 개인톡에 129라고 저희만의 암호입니다. 129 말해주시면 이거 혜택 적용을 해드릴게요. 오늘이 1월 29일이기 때문에 129라고 했고요. 까먹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어, 오늘 결제하신 분들에게는 당일 혜택을 드리니까요. 업스킬 개인톡에 129라고 적어주시면은
당일 혜택을 저희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꽤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아, 네. 그래도 제가 방문 코칭이랑 이런 거 어떻게든 요청하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도 가고 속초도 가고 송도도 가고 전국 다 가니깐요. 적용이 되니까 요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팅으로 혹시 추가 질문 온 거 제가 있으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없이 영업신고증 있으면 에어비앤비 등록 가능할까요? 영업신고증만 있으면 에어비앤비 등록 가능한데요, 유리님. 어떻게 법인이 없는데 영업신고증 있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영업신고증이 있다는 거는 이 숙소를 구청에다가 숙박업 신고를 한 주체가 있는 거거든요. 어디인데 이럴까요? 만약에 일객실 소유자가 이렇게 했다면은 네, 그렇게 해서 에어비앤비 등록 가능합니다. 영업 신고증만 있으면은 가능하긴 해요. 그리고 어 혹시 지금 제가 채팅 봤는데 지금 채팅에 질문이 도어락 도어락은 저는 따로 교체는 안 하고 그냥 있는 걸로 사용을 했고요. 방문자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 도어락은 안 썼어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청소할 때마다 비번을 바꾸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비번을 잘못 입력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영상으로 찍어 놓고 비번 바꾸게 한 다음에 방문자에게는 이제 그날그날 바뀐 비번을 메시지로, 에어비앤비 메시지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거 뭐 비번 바꾸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요거를 그렇게 관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방문자에게 하는 거는 그날 입실하는 날에 비번 알려주는 거 그거 딱 한 번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하루 10분이 걸렸다고 한 거였어요. 네. 근데 만약에 스마트 도어락으로 하시면 더 시간을 아끼실 수 있겠죠? 네. 지금 제가 채팅창 보고 있는데 추가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넷플릭스 OTT 제공 네, 해야 합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를 내 계정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스마트 TV나만 갖다 주시면은 손님들이 본인 계정으로 요즘에 다 넷플릭스 계정 갖고 계시니까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 그냥 스마트 TV만 갖고 계시면 되고 웬만하면은 요즘에 나오는 TV가 다 스마트 TV여 가지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굳이 삼성 이런 거 안 사도 되니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데니킴님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는 다른 분에게 받은 질문 전달해 주셨나고 주신 것 같네요. 오늘 퇴근 후 어제 네. 그래서 하필 이게 겹쳐가지고 오늘 Q&A 강의도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채 운영 시 세금 부분 어찌하실까요? 어, 이거는 저는 법인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어차피 한 채 하나, 여러 채 하나 그 내야 되는 세금은 종소세, 부가세 똑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때는 세무사를 쓰는 게 좋죠. 개인과 법인 중 장단점이나 필요 상황. 이거는 그 매출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매출이 1억이 넘지 않는다 하면은 그냥 개인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법인 세율이 너무 저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매출이 높아졌을 때는 법인 전환도 고려해 보실 만하고요. 일단 법인 만드는데 한 5, 600 들고 그다음에 이제 세무서도 써야 되고 그런 좀 비용이 초반에 들긴 하지만 이거는 매출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법인 업체에서 개인 운영 시 기존 업체가 위약금 요구할 경우 월세 세입자로 생수에 들어갔을 경우 본인이 계약한 것이 아님에도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특례 받으면 될까요? 제가 이 질문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법인 업체에 계약이 된 매물인데 내가 거기에 세입자로 들어간 다음에 계약을 해서 하면은 위약금을 내야 되냐 이런 질문이신데 맞을까요? 일단은 법인과 계약된 물건은요. 운영을 그 법인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왜냐면은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숙박업에 영업신고가 법인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영업신고증을 안 주면 나는 에어비앤비에 등록할 길이 없고요. 그럼 법인 무시하고 제가 따로 구청에 숙박업 등록하면 안 되나요? 하는데 구청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몇 호실이 이 법인에 소속돼 있다, 등록돼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법인에 가입된 매물은 숙박업 등록이 또 추가로 안 됩니다. 룸에 2인 취침을 위해 싱글 2개, 퀸 1개, 어느 게 좋을까요? 이거는 그 타겟층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친구나 가족이 2명이면 친구겠죠? 친구가 많이 온다 하면 싱글 2개가 낫겠고, 커플이 많이 온다 하면 퀸 1개가 낫겠는데, 일반적으로는 퀸 1개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제님, 해외 거주자라서 제공해 주시는 생수 리스트 바로 컨택 방문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국 도착 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아까 그 2월 중후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근데 이게 수업이 3월까지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업 듣고 시작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매물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조급해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생수에 관련해서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고 컨택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숙지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리스트 받으시면은 연락까지는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직접 발품은 못 팔아도 전화 임장 통해서 사전에 조금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데니킴님, 30년 넘은 주택이라서 안전점검 제출하라고 했는데, 건축사 안전점검 비용, 안전점검인 거죠? 그러면은, 도면도요? 이거는 뭐지? 도면이 혹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새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안전점검은 제가 한 70에서 100 이렇게 알고 있고, 도면은, 이거는 가격이 그래도 이거는 저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다 건축사마다 달라서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합하면 200 정도는 넉넉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인 영업신고증, 이 수수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법인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략이란 게 없습니다. 네. 법인에서 에어비앤비 등록 반대할 수도 있을까요? 이미 법인이 갖고 있는 매물이 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그런 숙박 매물이기 때문에, 그런 숙박업으로 쓰는 에어비앤비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그냥 자기네들 계약을 안 반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에서 받아준다 하면은 당연히 에어비앤비로 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생숙은 에어비앤비 등록으로만 이제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뭐 에어비앤비뿐만 아니라 부킹닷컴, 네이버 플레이스, 야놀자 뭐 등등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는데, 위탁 관리도 가능한가요? 데니킴님, 지금 위탁 관리? 이거 어떤 거, 본인이 갖고 있는 외도민을 위탁 관리를 맡기고 싶다는 뜻일까요?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비용은요? 비용? 비용을 얼마 받아야 되는지, 그
여쭤보는 걸까요? 제가 이거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해서, 어, 내가 다른 사람 숙소를 위탁 관리 당연히 해줄 수 있고요. 비용은 뭐 협약이 나름입니다. 그냥 월세 정도만 내겠다 하고 할 수도 있고, 매출의 10% 가져가겠다. 이거는 정말 협의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숙 장점이 많은데, 그쵸? 서울, 부산은 법인업체가 개인에게 매물 잘 안 주는 곳은 하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해야 될지, 외도민으로 해야 될지, 일단 외도민이 가능하시면 외도민으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외도민으로 순수익이 한 달에 200 이렇게 나오면은 그걸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생숙을 한두 채씩, 한두 달에 한 채씩 이렇게 오픈을 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숙소를 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루트를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다 하는 걸 추천드리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나고 저도 인천에서 했습니다. 본인이 운영 중 외도민을 스케줄상 더 이상 운영을 못할 경우 위탁 관리 업체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그 위탁 업체에게는 월세보다 조금 더 높게 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님, 먼 거리 자동화, 네, 가능합니다. 지금 구리 사시는 분이 속초에서 오픈하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기 수강생 중에 해외에서 듣다가 이제 은퇴하고 한국에서 살려고 하는데 그때 생숙을 계약하셨다고 했죠. 송도에 생숙을 계약을 하시고 다시 해외로 가셨어요. 아직은 조금 남았다고 정리도 해야 될 거 있어서. 근데 가능합니다. 네. 청소하시는 분 잘 찾아야죠. 매니저, 네, 청소 매니저. 청소하시는 분 잘 찾으셔야 되고요. 저는 나이가 그래도 40대 이상이신 여성분이 좋은 것 같고, 어, 청소 경험이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일단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게 불안하잖아요. 이 청소 이모가 당일에 펑크 내면 어쩌지? 아니면은, 제대로 안 하면 어쩌지? 하는데, 이거 프로세스를 잘 만드셔야 돼요. 일단 2분 이상 고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당일에 펑크 내지 말고 최소한 전날에 뭐 얘기할 것, 그리고 만약에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나한테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얼마를 배상한다, 이런 것까지 저는 다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은영님, 기존 법인이 위약금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생숙 월세 임대인으로요? 숙박업은 안 하는 상태이고 월세 세입자가 살던 곳이요. 아, 그러니까 은영님이 생숙 임대인이신데 법인이랑 계약을 했는데 숙박은 안 하고 그냥 월세 세입자 받으시면서 월세 받고 계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근데 보통 그렇게 많이 그거 불법이긴 한데 그렇게 하시는데 법인이 위약금 달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냥 법인한테는 일정 부분 그냥 가입한 수수료만 주면은 별 얘기 안 할 텐데 왜 위약금 달라고 그럴까요? 음, 직장 다니면서 외도민 사업자 내도 당연히 됩니다. 회사에 안 걸립니다. 회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부업을 지금 회사 다니면서 안 하시는 분이 없고요. 너무 걱정이 된다 하면 연말정산 때 이 소득만 포함 안 시키고 따로 그 사업자 내시고 따로 종소세 신고하시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고요. 회사에서 걸리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이제 이게 숙박업이 너무 잘 돼서 자랑하는 거죠. 어? 같은 부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러면은 옆 부서로 퍼지고 그러면 누가 그거를 인사팀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내가 자랑만 안 하면은 안 걸립니다. 구청에서 직장이 있다고? 네, 당연하죠. 지금 외도민 하시는 분들 거의 다 직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네네. SU님, 아까 제가 답변 드렸는데, 원룸 여러 개면 단기 임대로 하셔야 돼요. 청소 매니저님 면접 볼 때 어떤 거 체크해야 되나요? 저는 사실 막 이렇게, 어, 막 체크를 하진 않고, 보고서는 처음 만났을 때 면접할 때 그냥 제가 이렇게 청소하는 법 알려드렸거든요. 그때, 그냥 좀 성실하게 잘 하실 것 같다 하시면은 그 분으로 했고, 뭐 경력 있는지 좀 여쭤봐서 경력이 있다 하시면 그 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특례로 생수 운영 가능한가요? 아, 은영님, 제가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잠시만요. 어떻게 봐야 되지? 이게, 아, 잠시만요. 특례, 특례? 실증 특례 사업으로 이번에 생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네. 그러면은, 서울, 부산, 경기, 강원인 경우에 소유자인 경우에는 생숙을 이제 한 객실만이어도 숙박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사업자 하나씩 받아서 외도민 두 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거에는 이모 명의까지 쓰고 처제 명의 쓰고 어, 본인, 남편, 부모님, 그다음에 뭐 이모 뭐 다 가져다가 씁니다. 네. 가족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근데 그렇게 해도 많이 해봤자 다섯 채 정도니까. 근데 그래도 수익은 괜찮죠. 순수익 200이라고 쳤을 때 다섯 채면 1,000만 원이 나오는 거니까 괜찮은 거죠. 순수익이 당연히 좋은 곳에 하면은 300, 400까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은영님 생숙 하나 월세로 얻었는데 법인이 위약금, 월세로 얻으셨다고요? 임대인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임대인인데, 세입자로 들어가서? 어, 은영님 이거 좀만 더 세입자로 들어가셔서 특례로 영업허가증은 소유자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유자가 아닌데, 일단 그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은영님. 그 생숙 이름 앞으로 영업신고증이 등록이 돼 있으면은 숙박업이 안 됩니다.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SU님, 단기 임대 수익성 낮아서 다른 방법, 활용 가능한 방법 없을까요? 앱이는 어려운 걸까요? 제가 이 건물의 위치랑 이런 거를 몰라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음, 호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생숙 용도 변경, 요 두 개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법인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스무치 할 때는 기장했죠. 네. 소유자 아니고 생수영어증 법인이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은영님 이미 영업 허가증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임대인은 이거 숙박 안 하고 세입자 드리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숙박업을 내가 새로 등록은 못 합니다. 근데 위약금을 은영님한테 달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임대인한테 달라고 해야지 왜 세입자한테 달라고 할까요? 이거는 어, 임대인에게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소유자도 아닌데 임차인인데 모르고 들어갔는데 위약금을 왜 내라고 하지? 데니킴님, 아, 아, 은영님, 이러면은 많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 이거는, 이래서 제가, 어, 생숙 에어비앤비 할 때 계약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한 게, 매물이 나온다고 먼저 계약하시면 안 되는 게, 법인이 이미 있는 물건은 법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법인이 위약금 주면은, 이제 내가 영업신고증 줘서 에어비앤비 가능하게 하겠다 하면은 그냥 위약금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은 법인 허락 없이는 지금 숙박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데니킴님 화재보험 말고 영업배상보험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생숙의 경우가 그렇고요. 외도민은 화재보험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이 외도민 사업자 명의 각각 했을 때, 실사를 본인이 가서, 네, 실사는 본인이 꼭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하루 정도는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실사가 뭐 하루도 아니고 사실 한 30분 있다가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사 받으실 때는 당사자는 꼭 있어야 됩니다. 생숙 1 소유주 매물, 영업 허가증 받고, 네, 임차인으로 용역계약하고 운영하면, 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민서님. 이때 소유주의 영업 허가증 달라고 해야 되죠. 제가 대신 네, 만약에 대신 받겠다고 하면은 위임장 받고 대신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소유자가 직접 영업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제3자도 가능한지는 확실히는 안 나왔어요. 3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만약에 소유주만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소유주에게 부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위임장 받아가지고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50만 원, 어, 나쁘지 않네요. 50만 원이면 나쁘지 않고, 50만 원 줬는데 대신에 그러면 나 좀 에어비앤비 하게 영업신고증 좀 달라고 해라 하고서는 특리로는 그렇게는 안 돼요. 왜냐면 은영님 지금 거기가 숙박업이 이미 등록이 돼 있는 물건은 추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법인한테 영업신고증 받아서 법인 동의를 얻으신 후에 에어비앤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법인 껴있는 문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법인 동의 없이 바로 시작하시면 이게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프로세스를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SU님 생숙도 호스텔도 해당 사항이 없다면 주택가에 다가구 주택인데 원룸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짓고 있더라고요. 자, SU님 제가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 임대랑 월세 받는 것밖에 없고요. 아,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숙박업으로 쓰고 싶다 하시면 그 원룸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거를 투룸으로 공사를 하셔가지고 하신 다음에 외도민을 받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 실사 나올 때 내 개인용품 있어야 됩니다. 생수 관리 용역을 업체로부터 위탁받아서 개인이 운영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렇게 되면 수익은 많이 줄어드나요? 어, 그러니까 법인이 그냥 쉽게 제가 청소라고 할게요. 법인이 직접 청소를 안 하잖아요. 청소업체를 쓰잖아요. 내가 청소업체가 돼서 청소를 한다. 근데 예약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수익률은 이제 법인의 수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근데 이거를 월에 2만 원만 받는 데도 있고요. 뭐 매출의 10% 받겠다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가 드냐? 그래서 처음에 법인 동의 먼저 받으시고 그다음에 수수료가 얼마가 되는지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했던 방식은 숙박업을 하고 있는 생숙의 법인과 계약해서 저는 법인이 없는 물건을 계약을 해서 제가 법인을 만들어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했습니다. 수업의 정확한 커리큘럼과 결제창 여쭤보셨는데요. 어,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나? 네네. 다음 주에 OT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마다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코칭 기간은 2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강생 분에게 줌 라이브 이 강의, 5주차 강의 플러스 피드백, 그 다음 매물 숙소 코칭, 그 다음에 제 코칭반에서만 드리는 생수 자료인데 여기에 리스트도 같이 드린다고 했고요. 이제 이거는 숙소 매물 찾는 것부터 오픈 이후 운영까지 필요한 자료들을 다 모아둔 것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어제까지 결제한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었는데 지금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오늘 결제하실 경우에 이 세 가지 당일 결제 혜택을 같이 적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결제하신 후에 129, 1월 29일이거든요. 요것만 말씀해 주시면은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은영님 네, 위임장
받고, 영업신고증 받으셔야 돼요. 위임장이 아니고 영업신고증. 은영님, 아, 은영님 아니에요. 위임장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미 숙박업 등록돼 있으면은 숙박 등록이 추가로 안 되기 때문에 영업신고증을 그 법인에게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일단 그 법인에 가입된 물건인가요? 그러면은 아무튼 법인을 통해서 영업신고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업스킬의 결제 링크랑 그다음에 오늘 혜택 숫자 129 여기 밑에 해주시면 됩니다. 제2탁 수도권에서 개인 한 채 운영부터 시작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야만 해야 합법인 걸로 아는데 맞나요? 일단 개인 한 채 운영하고 싶으시면은 이거를 경매나 매매로 얻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생수기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그 주택에 관한 규제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게 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이제 이 소유주가 한 채를 갖고 있는 소유주와 계약해서 내가 운영을 하고 싶다면 그 소유주가 이거를 숙박업을 등록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은영님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 은영님, 개인이 영업신고증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미 영업신고증이 나온 숙소에 또 다시 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네, 네, 인큐님이 영업신고증은 30개실 이상인 법인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생수는 꼭 법인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월세 200은 과한 걸까요? 위치는 서울 9호선 옆값 한강공원화 단독주택입니다. 이게 투룸이신가요? 서울 9호선역 3룸이요. 음, 좀 높긴 한데 이거를 일단 한번 불러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월세 떼고 관리비, 청소비 떼고 법인이 뭐 남는다, 법인이 아니고 위탁 업체가 남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요것도 일단 불러볼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백수님 생숙 법인을 통해서 하라는 게 숙박업 등록한 법인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생숙이 법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실증 사업으로 일객실 소유자도 가능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이게 더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정리를 한 번에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객실 성숙 소유자 용역 계약했을 때 청소 관리는 제가 해야죠. 애비처럼 청소 실장님 찾아야죠. 네. 인터넷에 있는 에어비앤비 권리금 산정 기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런 권리금 같은 게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월 순수익의 1년치 순수익을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만약에 공사가 좀 들어갔으면 인테리어비도 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점 많이 들어오시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어, 이게 모든 수강생 결제하신 수강생들이 받는 혜택인데 어제까지 결제하신 분들에게만 따로 요 세 가지를 추가로 혜택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Q&A 라이브 보신 분들에게는 이 당일 결제 혜택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라이브 듣고 계신 분에게만 한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 129 암호를 꼭 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질문이 또 추가로 와서 보겠습니다. 법인 거 받아서 하면은 관리 용역까지 다 되고 수수료 떼고 남는 걸 제가 받는 걸까요? 음, 이거는 어떤 법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만약에 청소비를 얼마 주면은 법인에서 청소까지 다 해주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진짜 법인에서 해주는 거는 영업신고증만 주고 그냥 나머지는 다 제가 외도미 운영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내가 다 해야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법인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조금 덜 받긴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법인이 그 객실에 다 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따로 보험을 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 그거는 좀 법인이 어느 정도까지 관리 수준인지 따라서 다릅니다. 아, 은영님,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다는데 라는 거에 꽂히시면 안 돼요. 개인이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건물, 그 매물이, 그러니까 그 객실이 숙박업 등록이 안 돼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인이 30객실. 근데 이미 법인이 영업신고증을 등록을 했는데 다른 법인이 들어와서 자기가 등록하면 뺏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숙박업 등록은 한 객실당 한 개만 됩니다. 근데 은영님이 갖고 계신 물건은 이미 숙박업 등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계약 기간이 끝나야만 도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직도 이해 안 되시나요? 네. 직접 법인 운영 중이시면 쌤 운영 법인으로 계약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직접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접 객실을 운영은 하진 않고 추가로 좀 더 확장을 하려는 단계에 있어서 지금 단계에서 제가 공유 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고 뭔가 나오는 게 있으면 그때 공유를 코칭반에서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 중인 게 있어가지고요. 어,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왔는데 월세 물건이라면서 법인 물건을 왜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겠냐고. 아, 네. 제이님, 이게 부동산이 그런 부동산이 있어요. 아예 에어비앤비 취급 안 하는 부동산이 있고요. 어, 되게 빠꼼히 잘 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기죽지 마시고, 하시다 보면은 이런 분이 태반이에요. 네, 태반인데, 하나만 걸리면 되기 때문에, 전화해보시고, 그 한 분이랑 해서 계약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굉장히 수월하게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은영님 위약금 내면 법인이 왜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위약금 낸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거 벌금 형식으로 낸 거예요. 벌금 낸다고 법인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그 50만 원으로 되는 거였으면 법인이 위약금 50 내라고 안 했겠죠. 500 내라고 했겠죠. 자, 생수 매물 구할 때 건물 근처 부동산 찾아가서 물어보는 식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법인을 통해서 직접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30 이내 월세로 넣어주겠다는 부동산이 있었어요. 30 이내? 30, 30 이내? 김민선님 이거 무슨 말이죠? 30객실? 30객실 월세로 넣어주겠다는 예약률, 어딘가요, 민선님? 근데 생숙은 내국인이 좀 많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관광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내국인이 많아서 예약률이 지금 보면 한 달이 텅 비어 있는데 전날에 막 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 파악이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수기거든요. 근데 이런 관광지는 비수기, 성수기 차이가 좀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 마이너스까지 되는 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어쨌든 비수기 때 별로 수익이 없는 곳이
시라도 이제 성수기 때 약간 메꾸는 그런 형태가 많아서 사실 이런 예약률 파악하는 거는 평수기 기준으로 보면 조금 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5월이나 10월 정도에 보시는 게 좀 정확하긴 한데, 네, 예약률이 어렵습니다. 네. 아, 삼성 핸드폰으로 들어오셨나 보네요. 네. 봄이 돼야 시작 가능할 것 같아요. 봄 되면은 이제 매물도 좀 많이 풀리긴 해요. 이사철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겨울에는 원체 매물이 안 나오기도 해서 봄 되면은 매물이 조금 많아질 것으로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아, 네. 속초는 주말에는 차는데 이제 평일에는 비어있는 그런 관광지의 전형적인 형태고요. 그래서 주말에 조금 높게 받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애니킴님 손님 응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미리 다 안내를 해놓기 때문에 손님들이 궁금해하실 걸 미리 다 안내를 해드려서 수시로 채팅이 오지가 않았습니다. 은영님 위약금의 의미가 뭘까요? 어,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법인 허락 받고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허락을 안 받고 몰래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에서 위약금을 내라고 한 것 같아요. 그거는 법인이랑 한번 소통을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김민서님, 비수기에 월세 정도는 나오는 곳으로 가긴 해야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성수기에 잘 나와도 비수기에 마이너스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전이 되는 거, 그것도 월세만이 아니라 월세랑 관리비, 청소비까지 다 계산을 하셔야죠, 비용을. 그다음에 부동산에 연락하거나 법인, 아, 법인 연락처는 없는데요. 제가 법인 연락처 이제 확인하는 방법, 그다음에 법인 컨택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 김민선 팀 성수기 운영하고 비수기에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판이네요. 근데 비수기에 제가 들어가면 안 되죠. 누구라도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다 마케팅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 빈 방을 놀리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네 하고 손을 놓는 게 아니고 OTA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리뷰 이벤트도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으로 숙박권 이벤트도 하고, 다양하게 해서 비수기에도 살려야 합니다. 한 달 최대 매출은 4천까지 했습니다. 은영님, 그러면은 제가 법인이 왜 위약금 달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법인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생수군 숙박이기 때문에 3, 4맴투는 안 되는 거죠? 아, 요거는 이렇게 해서도 그 전입으로 받아서 그렇게 임대차로 하는 게 아니면은 가능합니다. 네. 네, 지금 굉장히 평일 저녁에 많이 들어와 주셔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네,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질의응답 거의 얼마나 됐죠? 지금 1시간 정도 했나요? 네. 했는데, 잠시만요. 조금 더 나와서, 음, 에어비앤비 운영 중 생숙 매물 찾기. 봉규님, 부산에 생숙이 굉장히 많은데요. 법인이, 동의를 잘 안 해줍니다. 워낙에 그 수익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매매나 경매로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사실 질문 주신 것들이 정말 실제로 많이 궁금해 하실 부분이긴 한데, 강의에서 제가 더 정확히 다루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아예 좀 헷갈리지 않게 처음부터 개념 정립부터 하시고, 이게 모르고 들어가면은 돈을 좀 잃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 만약에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업스킬에 해주시면은, 이거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다뤄보던가,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Q&A는 또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헷갈리시면 돌려보시면서, 개념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